제 회계 강의의 특징을 제 스스로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회계 강의다, 이렇게 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업과 기획, 홍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이나 또 운영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나 회계를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이 중앙과제가 됐을 때, 또는 더 성장해서 한 조직의 최고 리더가 됐을 때 회계의 흐름, 재정 흐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만 해왔던 사회복지사 또는 사업만 했던 팀장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회계 강의가 아주 굉장히 큰 회계의 큰 밑그림을 그려드리는, 회계를 조직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란 게 뭘까요? 여러분이 숱하게 기관에서 예산회계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회계가 뭘까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칙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회계 처리는 단식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복식회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장부를 첨부해야 한다,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은 대부분 다 단식 회계 시스템입니다. 기관에 사용하는 금전출납부 또는 현금출납부의 양식인데요. 그러면 컴퓨터를 샀다, 8월 1일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는 그 지출결의서의 예산 과목은 어느 예산 과목으로 살까요? 자산취득비를 사겠죠. 예. 지금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산취득비는 수입 과목일까요? 지출 과목일까요? 당연히 지출 과목이죠. 그리고 저기에다 뭐라고 적을까요? 사무용 컴퓨터 한 대 구입이라고 적겠죠. 그러면 잔액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단식회계의 기록 방식이에요.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한번 결산서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입, 세출, 결산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세입 총액 10억, 세출 총액 9억 5천. 그리고 그러면 잔액이 얼마예요? 5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잔액이 5천만 원 발생했어요. 내년으로 차기 6월 내는 돈이 5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 5천만 원은 이익금일까요? 그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식회계는 수익과 지출 한 측면만 기록하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정부가 원하는 용도에, 또 후원자가 원하는 용도에 제대로 썼는지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휴먼 상사가 영리기업이니까 당연히 복식회계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관처럼 단식회계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 장부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휴먼 상사는 3천만 원으로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영업을 마치고 난 지금 1월 15일 시점에서 남은 돈은 얼마예요? 2,600만 원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장부를 보고 마치 40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400만 원의 손실이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장부에서 어떤 게 간과됐을까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것, 즉 예산서의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절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예산서에 빠져있다? 그럼 집행할 수 없어요. 시설 유지 보수비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남은 돈은 얼마라고요? 5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또는 10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유지 보수비 견적을 냈더니 200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단식회계는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의 근거에서만 예산 집행을 하게 만들어놨을까요? 통장, 장부, 증빙서. 이 세 가지가 단식회계의 3요소인데 이게 완벽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일치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만 뭔가 일치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는 예금일까요? 장부일까요? 증빙서일까요? 자, 어떤 후원자가 오늘 오후 5시 55분에 퇴근 5분 전에 기관에 오셨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50만 원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후원자에게 뭘 끊어드리죠? 기부금 영수증을 저희가 발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50만 원은 오늘 당장 통장에 입금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5시 55분이니까 은행문은 닫았고 퇴근을 5분 앞둔 시점이니까 그 돈을 오늘 입금시키지 못하겠죠. 그리고 언제 입금시킬까요? 내일 출근해서 이제 은행에다 입금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후원자한테 끊어진 영수증은 오늘 날짜로 돼 있겠죠. 근데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언제라고요? 예금으로 들어가는 건 내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에는 언제 기록할까요? 관연도 수입이란 건 그럼 뭘까요? 12월 26일 날 지역주민이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피아노 교실을 내년 1월 거, 2월 거를 2019년 12월 26일 날 등록을 하겠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6만 원을 내고 2020년 1월, 2월분을 등록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담당자가 그날 휴가를 간 거예요. 그 다른 직원이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지역주민에게 영수증도 끊어주지만 내일 담당자가 오면 전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서랍에 넣어놓은 거예요. 깜빡하고. 그리고는 2020년이 됐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26일 날 피아노 교실 1월분, 2월분 3만 원씩 6만 원 받은 게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서 전해준 거예요. 자, 회계연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데 올해 수입으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관연도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 과목을 적고 그 순서대로 기록한 장부가
현금출납부예요. 현금출납부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설이나 기관에 현재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통장이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를 이 현금출납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현금출납부가 하나 있다. 그러면 통장도 반드시 하나여야 될까요? 아니면 통장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요? 10월 25일에 발견했는데 10월 걸 다 뒤져도 누락시키거나 오게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거슬러 올라갔더니 언제 있어요? 2월 달에 뭘 하나 누락시킨 거예요. 10개월치를 다 빨간 펜 긋고 거기다 콩도장 찍어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현금출납부가 있는데 총계정 원장은 왜 필요할까? 총계정 원장을 우리가 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현금출납부의 잔액과 총계정 원장의 잔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출 조사할 때는 300만 원이었어요. 고사기가. 하필 그날부터 10% 박앤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00만 원에 품위 올리고 300만 원에 기한 올렸으니까 270만 원에 파는데도 300만 원에 그냥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신 나가는 사람이죠. 당연히 270만 원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고사기를 사러 갔더니 27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내가 산출조사할 때 300만 원이었는데 사러 갔더니 270만 원이네? 30만 원 그냥 내가 가져도 되겠다. 그 인마이 포켓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공금횡령이죠, 뭐. 270만 원을 샀으니까 30만 원의 기관에 반납을 하겠죠?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장부기장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수입일까요? 예산서에 근거한 예산 집행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면 안 된다. 근데 살림을 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시설 운영하다 보면 예산액을 초과 집행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두 가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에 추경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1월달, 2월달에 예산에 펑크가 나고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추경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엉망으로 편성했으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예산액이 부족하게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수과목 전용교류로 안 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추가경영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공동모금의 무슨 지원 사업을 예측하고 2019년에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회계교육에 가도 이 단식과 복식을 개념 정의하거나 차이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곧 닥칠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 개정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단식과 복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사라면 또 사회복지시설에 일하는 종사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될 회계 교육이었고요.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